서울이 지금 3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재개발 같은 경우에? 원래는 한 3억 정도였는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않았어요. 2억 8천 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김재경 투밀부동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 재개발 시장도 주춤했잖아요. 아직 좀 회복을 못한 곳들이 있다면 어디 좀 들 수 있을까요? 5군데를 추천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한남, 송수, 흑성, 노량진 이런 데는 코로나 사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요. 좀 싼 데를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그때 5군데를 꼽았었던 게 어디였냐면 첫 번째 이문희경 뉴타운, 두 번째 수색증산 뉴타운, 세 번째 상계 뉴타운, 신림 뉴타운, 광명 뉴타운 이렇게 5군데를 꼽았었는데요. 근데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전 가격 회복을 떠나서 그냥 무섭게 더 치고 올라가는 상태고요. 제가 얘기했던 이 5군데 모두 다 한 5천만 원씩 정도 조정이 됐었는데 근데 아직 덜 회복한 데는 딱 2군데 어디냐면 신림 뉴타운이랑 상계 뉴타운 이 2군데만 현재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이전에 한 3억 정도 선까지도 거래가 되다가 지금 좀 빠졌다가 지금 2억 8천 얘기했잖아. 아직 2천만 원 정도 전보단 떨어져 있는 상태다 이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림 뉴타운 같은 경우는 신림 1구역이 무허 건축물이 되게 많아요. 투자 금액이 제일 적게 들어가는 애들이 무허 건축물 뚜껑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 이게 투자 금액이 한 4억 정도 선까지도 거래가 되다가 쫙 빠졌었거든요. 얘네는 좀 더 빠졌어요. 5천보다 더 많이 빠져서 뭐 3억 초중반 선에서도 거래했는데 지금 얘네가 한 3억 역시 8천 정도 선까지도 올라간 상태다. 그러면 이거를 전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 2천만 원 정도는 덜 올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또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요? 또 뭐 약간 거기서 뭐 귀신이 나왔던 뭐 이유라고 얘기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덜 쳐다보는 데라고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끝이거든요.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가장 외곽인 거고요. 근데 신림 뉴타운도 뭐냐면 한강 이남에서 제일 싼 지역이에요. 관악구 신림 뉴타운 보면 사람들이 아이 뭘 여기를 들어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말고는 대체제가 없어요. 관악구 신림 뉴타운 제가 뭐 한 일반적으로 4억 선 얘기했었었는데 우리가 4억 말고 딴 데를 쳐다보려면 쳐다볼 데가 없거든요. 관악구 신림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럼 바로 위에 있는 데가 노량진 뉴타운인데 노량진 뉴타운 바로 8억 들어가고요. 그 옆에 흑성 말할 것도 없고요. 신길 얘기할 것도 없고요. 영등포 얘기할 것도 없고 바로 그냥 광명 뉴타운이에요. 한강 이남에서는 찾아볼 수 있는 데가 소액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신림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는 어차피 주목하지 말라 해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자, 그러면은 투자자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 재개발 구역 어딘가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핫한 데는 광명이 진짜 핫해요. 광명? 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가장 낮게는 광명 9구역이 2억 중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광명 1구역, 4구역 뭐 이런 데들은 3억 중반 이런 식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거래가 저희가 뭐 서울 그리고 수도권 다 거래를 하는데 제일 거래량이 많은데요. 광명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광명 뉴타운 속도가 좀 빨라요. 3억 초중반은 봐야 된다. 자, 꼴찌가 상계 뉴타운인데 상계는 지금 2억 8천 정도로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도 원래 우리가 12, 16 대책 나오기 직전까지는 3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코로나도 터지고 12, 16 대책 터지고 이렇게 되면서 가격이 좀 빠졌다가 회복은 됐다 하더라도 아직 덜 회복됐어요. 2억 8천원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서울에서 가장 마지노선이다 라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냐. 내가 경기권 가기 싫은 사람들은 인서울의 마지막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더 싼 재개발 지역도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적어도 조합 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여러 번 강조하거든요. 얘보다 더 싼 서울의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일단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재개발의 거품 지수를 책정하는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지역들을 보면 정말 서울에도 구역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A구역이 좋아요, B구역이 좋아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사업성을 분석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업성까지 가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얼마를 먹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먹어요? 좀 표현이 좀 저속했나요? 얼마 이득을 쟁취할 수 있을 것 같은지 그걸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빌라를 매수해요. 계산이 편하게 5억짜리 빌라를 매수한다 할게요. 근데 이 5억짜리 빌라가 딱 5억은 아니에요. 우리가 빌라의 감정평가를 했었을 때 이 감정가가 1억이다 라고 하면 프리미엄은 4억인 거죠.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개념이 뭐냐? 조합원 분양가예요. 조합원 분양가 같은 경우는 강북의 33평형 아파트 보통 일반적으로 5억에서 6억 선에서 분양을 하거든요. 우리가 5억이라고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조합원 분양가 5억이다. 방금 전에 감정가 1억 얘기했었잖아요. 그 차이인 4억을 추가 분담금으로 더 납부하면 그게 내가 매수하게 되는 총매가예요. 그러면 이거를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해 라고 하면 계산 어렵잖아요. 딱 이것만 알면 되는데 조합원 분양가에서 프리미엄만 더하면 되는 거예요. 조합원 분양가가 5억이다. 그럼 이 조합원 분양가 자체 내에 감정가랑 추가 분담금이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럼 이 5억에서 프리미엄이 4억 얘기했잖아요. 그럼 내가 9억에 사는 꼴이다 라는 게 계산이 바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총매가 개념이 나왔다. 그럼 바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보는 거죠. 얼마인지. 신축 아파트를 봤는데 금액이 한 14억이다. 내가 3억 투자했지만 총매가는 9억짜리야. 근데 3억 투자해서 5억 벌겠네? 이게 보이는 거고요. 재개발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전마진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가격이 더 안 올라가고 5년 동안 그 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적어도 이 가격은 따라가겠다. 이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이미 1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개발 총매가를 봐보니까 한 14억 들어가요. 완공은 4년 뒤에 완공이야. 그러면 내가 투자 금액은 이미 막 10억 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돈이면 사실 딴 데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데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여길 들어가는 사람들도 바보는 아니죠. 왜냐면 딱 그 지역 사람들은 이 신축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 그 가격이 없으니까 그래도 2억은 싸게 들어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래도 투자 수익을 좀 많이 받고 싶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이 폭이 똑같은 동일 투자 금액 대비해서 높은 데로 들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재경 투미부동산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